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양시장이 모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1.5%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 큰 장대 양봉 보이죠? 이게 동시효과에 형성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특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장 종료 10분은 남겨두고 그 사이에 굉장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동시효과 그 10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옵션 만기일 당일 그때 동시효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그 뒤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내일부터는 다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1.5% 급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시효과의 급등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코스피가 모처럼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그동안 약세름이 나왔었던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조금은 약세름이 나왔었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이쪽에서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5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무려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관의 절반 가까이 수급이 동시효과에 집중이 되었었거든요. 자, 당일 추이를 보면 코스피의 수급을 보세요. 초록색이 기관인데 동시효과 전에는 6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에 그쳤다면 그 10분 사이에 6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기관이 주도를 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가 있었고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1%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3,4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기도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모처럼 반등이 나왔던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하지만 삼성 SDI는 기관에서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스퀘어, 포스코퓨처엠, 알테오젠,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각각 매수했고 업종들이 굉장히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을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스닥이 0.3% 상승이 나왔고, 또 어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급등락은 나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다우지수만 소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일단은 결과적으로 0.5% 상승이 나왔지만 오전장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흐름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날 미국 시장 흐름과 다르게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다시 한번 1.4%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1.2%, 또 중국 증시만 보합이네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보면 중국을 제외한 대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도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쪽, 코스닥의 큰 폭의 반등과 함께 오늘은 코스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양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을 했던 것이 3.6%였죠. 자, 그런데 0.1% 상회했어요. 물론 많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5개월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항상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되는 식품, 에너지 가격 이런 것을 제외한 근원 CPI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4.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5%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근원 CPI는 전월에 4.7%였다면 지금은 4.3%로 오히려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CPI는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던 근원 CPI 이건 전월보다 0.4%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근원 CPI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종합 CPI를 보면 지금 2달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보면 연준이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미국의 9월 FOMC가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의견들을 보면 이때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요.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봤을 때는 10월은 건너뛰고 11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내비쳐뒀지만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면 연말까지도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확인하면서 주춤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 인상의 끝무렵인 만큼 그런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지겹잖아요. 작년에도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었고 그게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 저는 이제는 정말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올랐다고 해도 근원 CPI 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감소를 했던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남에 따라서 해석의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 그게 앞으로의 시장을 이렇게 계속 바라볼 것이라고는 단정적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라보고 다음 주는 또 9월 FOMC를 통해서 연준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모처럼 많은 업종들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그만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 9월 초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지만 9월 중순 무렵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화해 이슈가 시장을 자극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제가 분류했던 모든 종목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도 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0.7% 다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월 첫날에 급등이 나왔었던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이틀 동안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더 큰 힘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자, 영국의 팹리스 기업인 암이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51달러로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72조 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대장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있어서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하여금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글로벌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등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었고
물론 그런 기업들의 매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항상 어떤 종목이 상장할 때 그 상장 시점을 하여금 관련 업종들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오랜만에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주목해볼 업종이 있다면 이거는 약간 테마성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국토부에서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10대 그룹 총수가 다 같이 합류를 할 것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주에 큰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달에 국토부와 함께 사우디를 방문하겠다고 했던 만큼 약간의 일정 매매로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SY,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흐름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머큐리, 이 종목은 오늘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날 상한가를 갔었던 만큼 한 번쯤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부토건도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큰 반응은 없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 매매로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국내 시장에 조금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다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